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아침부터 그냥 계속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와요. 이 자식들이 원래 왕창 오든지 안 오려면 왕창 오고 그냥 끝나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지멋대로요. 뭐가 좀 성질 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평상시에 그냥 짜게 먹어라, 그냥 간장독에 빠져라, 소금에 절여라 라고 하면서 저 역시 짜게 먹었던 결과 짜게 먹은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짜게 먹은 게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또 짜게 먹은 게 굉장히 감사하구나. 감사했구나. 내 몸한테 내가 좋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50대 초반에 남자 선생님이에요. 망막박리가 와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또 뭐 내일 월요일인데 뭐 월요일도 또 뭐 노는 날이라서 화요일이나 돼야 수술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여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한쪽 눈만 안 보인다. 그래서 오늘 이 실명을 부르는 이 망막박리에 관한 거, 요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몸에 어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몸이 차가워서 근육 수축 이완이 안 되거나 또 혈관 내에 뭐 혈전이 많이 쌓이거나 싱겁게 먹거나 들쩍지근한 걸 많이 먹거나 몸에 어떠한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이에요. 또 눈은 우리가 보통 36.5 대 37.2도의 정상 체온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이 순대나 뭐 뇌는 이런 이 피부 속에 들어앉았어. 근데 요거 눈은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요. 외부에 노출된 장기야. 요거 노출된 장기고 또 하나는 이 혓바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콧구멍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눈은 1분에 6번에서 10번 깜박거려서 여기 있는 먼지도 닦아내지만 체온을 유지해 줘야 돼. 그리고 혓바닥은 입을 닫기 때문에 체온을 자꾸만 유지해. 저녁이 되면 저체온증이 오기 때문에 눈깔도 덮고 입도 닫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결과 눈에 관련된, 입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은 눈에 관련된 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혈액순환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많이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된 장기이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이 양반도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3, 4시간 자고 열심히 젊은 시절에 일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눈이 망가진 거예요. 하루에 7, 8시간은 꼭 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맑은 혈액을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단맛을 줄이고 끈적끈적하게 점도를 높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승질이 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혈관이 수축되면서 그 승질 내면 안 돼.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결국 심혈관 질환의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결과 망막박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망막박리, 눈은 저 안에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야. 근데 이 박리라고 하는 것은 벗길 박자와 떨어질 리자야. 박리.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빵빵하게, 그러니까 축구공에 바람이 빵빵하면 딱 동그란데 이게 바람이 빠져버리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유리체라고 해서 그 안에 이 고체 형태의 이런 빵빵한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는 빵빵하게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이 고체가 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떨어지는다라고 하는 걸 박리라고 해요. 망막에서 떨어진다. 의학 용어로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부터 떨어지는 질환. 그러니까 가마솥에 누룽지 일어나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망막이 쭈그러들면서 실명되고 안구 위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망막 박리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망막 박리 환자 수 한 걸 보면 2020년도에 97,045명이래요. 2010년도에 53,148명인데 2010년도에 대비 2020년도 10년 동안에 약 82.6%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쓰달차싱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24,602명, 25%가 증가됐고, 뭐 또 60대 24,000명, 40대 13,000명, 20대 12,503명이래.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대비 2020년도 10년 대비해 보면 50대, 60대, 70대는 보통 100% 증가됐어요. 그리고 80세 이상은 207%나 증가됐어요. 이거 나이 먹어서 50대 벌써 망막 박리가 오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망막 박리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뭐라고 보았냐 분석한 걸 보면 첫 번째는 근시 환자의 증가, 두 번째는 젊은 층이 여기에 뽀대내려고 그 렌즈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뭐 된다고 해서 별 문제 없다고 뭐 조금만 흐릿하면 뭐 가서 그냥 백내장 수술하는 거, 그래서 안구내 수술이 증가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의 고령화, 나이 들면서 무언가 부족해서 혈액순환 장애로 해서 이런 망막 박리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의상을 뭐 공에 맞든지 주먹으로 맞든지 무엇에 이게 눈의 이상 현상, 외상에 의해서 망막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씩 정리하면 근시 원시는 콩팥 기능이 약할 때예요. 그러면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으면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 근시와 원시가 나타나. 그러면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도 근시 환자는 망막 박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근시 환자 비율이 높아지겠다. 과거에 비해 싱겁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쓰달차싱을 너무 즐기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고 모니터 많이 보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주 원인은 쓰달차싱을 너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싱겁게 먹으면 망막 박리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층들 이게 뽀대내려고 자꾸만 뭘 손대면 안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안구를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뿌옇게 보인다고 가서 백내장 수술에다가 나중에 박리 현상이 나타나면 지만 손해예요. 그래서 눈안 수술은 망막 박리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구의 고령화, 노화에 의한 유리체 액화가 망막 발생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작용합니다. 이거는 유리체 액화, 유리체가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끈적끈적한 형태로 이 고체로 돼서 여기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사연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끈적끈적할 때는 이 안에 공 안에 끈적끈적할 때는 뭐가 떠다니지 못하잖아. 그런데 이게 물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부유물이 떠다녀. 그게 비문증이야. 뭐 날파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거. 그걸 한자로 쓰면 날비자 모기 문자야. 파리나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닌다. 그게 비문증이야. 아시겠어요? 또
이게 뭔가 모르게 눈이 어떠한 이런 자극을 하다 보면 이 귀에 귀지가 있으면 어떤 때는 소리가 안 나다가 뭐 하면 짜락 하고 소리 나듯이 이 망막의 어떤 동작에 의해서 망막에 자극을 가하는 이런 행동이 되면 반짝 하고 망막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걸 갖다가 광시증이라고 그래. 빛광자 볼시자. 반짝하고 이 어둠에서 불빛처럼 보이는 게 나타난다. 그걸 광시증이라 해. 비문증 광시증이 나타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감았을 때 누룽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세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된다. 결국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진행 과정은 근시, 원시, 그 다음에 유리체 액화, 그 다음에 박리, 비문증, 광시증.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 다양한 레포츠 뭐 이런 것들 눈의 외상.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뭐 카툰 친 것처럼 안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비문증, 광시증, 그다음에 뭐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까지 이렇게 박리 현상이 일어나면 시력 저하가 일어나면서 실명하는 아주 위험한 이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망막 박리가 나타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안과 전문의한테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뭐 머뭇거리지 말고 이건 대체의학이나 동양의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서양의학의 힘을 빌려서 안과 전문의의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눈은 관리는 간이 하고 보조로 콩팥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은 신장과 간이 좋아야만 눈에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눈이 모세 혈관 내에 뭔가 이 혈전이 많아서 혈압 관리, 혈압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도 망막박리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저체온증이란 혈관의 수축과 이완 기능, 즉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근시, 원시가 생겨. 쭈그라들고 빵빵해지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뭐냐. 그게 단맛을 많이 먹으면 동양의학적으로 목국 토가 안 돼서 간이 망가지고 토국수가 강해서 이 단맛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져요. 그래서 단맛을 많이 먹으면 이러한 이 비문증, 광시증, 근시, 원시 이런 눈에 관련된 질환이 나타나요. 그래서 단맛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도 이 신장과 간 기능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돼. 그래서 짜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짜게 먹어요. 그러니까 눈에 관련된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좋아요. 가공식품 줄이고 인조 단맛 그 음료수 같은 거 좀 줄이세요. 그리고 근시 원시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이 좋아요. 콩팥이 망가지면 수분 조절을 못해. 혈압 조절이 안 돼. 산과 알칼리가 안 돼. 호르몬 조절이 안 돼. 그럼 결국 여러 가지 장애 현상이 발생해. 그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게 근시와 원시야. 이것이 망막박리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막박리는 수술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저기 끼웃거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짜게 먹어라.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라. 단백질은 간 기능을 보강하고 짜게 먹는 것은 콩팥 기능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게 먹고 단백질을 먹는 사람은 신장 기능이 튼튼해서 근시 원시가 나타나지 않고 망막박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짜게 먹어라. 짜게 먹어라. 간장독에 빠져라. 소금에 절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력을 보호하는데 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망막박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맛, 인조 단맛 줄이고 생식, 생채식, 가공식품 이런 거 좀 제발 좀 줄여. 생식, 생채식, 간장, 된장고추장 짜같이 짜게 먹고 시력을 보호합시다. 근시원 씨 시력을 보호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